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도 시촌과 함께 재미있는 부동산 경매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경매 물건을 보면서 부동산은 진짜 놀라움의 연속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저랑 분석을 해보시면은 와 진짜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는 경기도 일산, 제가 한때 살고 싶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뭐 다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은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의 경매 물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집이 되겠습니다. 지도 보니까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산 시내, 여기 일산 호수공원 있고요. 킨텍스 있고, 여기 시내가 있고 바로 여기에 고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주택은 요 고봉산 안쪽에 있습니다. 도시랑 매우 가까운데 여기는 일부 자연이죠. 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괜찮은 입지예요. 첫 번째 놀라운 점은 현재 이 경매 물건은 건물만, 여기 보시면 건물만 경매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토지는 매각 제외 여기 있는 건물만 현재 매각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직 여러분 놀라시길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집들, 이 건물들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보증금이 무려 2억 3천만 원.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사용 승인이 없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그런 전원주택에 보증금을 2억 3천 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물론 전세 계약할 때 몰랐을 수도 있죠. 혹은 뭐 중개업자가 이거 금방 사용 승인 나요.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점은 현재 이 부동산에 5억 4천 10년 동안 5억 4천만 원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천천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 텐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경매 물건은 위험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위험하다는 거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을 아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름답습니다. 자, 지금 경매 물건은 이 안쪽에 있는 집인데 이 건물 두 개를 딱 봐도 쌍둥이죠. 동시에 지어진 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가 사용 승인은 없는데 2015년에 이 집이 이제 다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저 앞쪽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기가 남쪽이에요. 남양집. 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택 옆에 멋진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 건물은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이 집이 먼저 지어졌고 나중에 여기 병원이 들어왔어요. 여기 요양병원 들어올지 몰랐던 거죠. 자,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1층, 2층, 3층 집입니다. 여기 다락이 아니고 3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층이 27평, 2층이 13평, 3층도 13평. 면적이 굉장히 큰 집입니다. 현장은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은 왜 건물만 경매에 나왔을까? 혹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나? 아니 왜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지? 그래서 등기 요약을 딱 봤습니다. 자, 위에가 건물 등기 요약본이고 아래가 토지 등기 요약본입니다. 과연 자기 땅 위에다가 건물을 졌는지 아니면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졌는지 요 소유자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밑에 있는 땅을 보면은 땅이 1999년, 2013년, 2016년에 소유권이 변동이 됐는데요. 뭐 토지 소유자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은 다 가렸죠. 그다음에 건물을 보면은 건물 소유자가 현재 이분인데 자, 이분의 성함이 여기 토지 소유자 중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건물 자체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어서 그리고 2015년에 다 지어진 것으로 제가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 소유였는지는 여기 등기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 누구 소유였는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왜냐면은 당시 건축주가 이 당시의 토지 소유자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토지 소유주가 이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최대 50만원까지 법이 정해준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아정당에서는 설치 당일 입금해줍니다. 카드 캐시백도 최대 21만원까지 가능하니까 비교해보시고요. 아정당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고 다른 업체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줍니다.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이사까지. 정당하게 받자고요. 아정당. 광고주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땅의 소유권 이전 마지막이 경매로 이 소유권 변동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토지 소유자는 경매로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당시에 경매 기록을 찾아보면 과연 자기 땅에 집을 지었는지 남의 땅에 집을 지었는지 어쩌면 단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16년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었는데요. 자, 이 당시에는 건물은 매각 제외고, 지금이랑 반대죠.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아니고 여러분 10년 전 2015 타경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그때는 토지만 나왔는데 이때 토지 감정가가 5억 6천만 원. 그런데 유찰이 돼가지고 이게 2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6년 4월 5일 식목일이었는데 당시 경매 법정에 10명이나 와서 입찰을 했습니다. 자, 결국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 5억 4,458만 원. 거의 감정가 비슷한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렸을까요? 뭔가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겠죠. 여기 사진을 보면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이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내부도 마감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이어서 사람들이 아마도 야, 이거 땅을 낙찰받으면은 건물은 그냥 먹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아마 10명 정도 모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 경매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요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여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추후 제10의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는 빨강과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건물 제 건데요 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지상 제10의 건물 중 북쪽 부근에 있는 건물은 본인 소유이며 중앙 부근에 있는 제10의 건물은 파랑의 소유인데 토지 소유자와 채권 관계가 있어 지상의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함. 그러니까 이 진술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고 요 빨강과 파랑이 뭔가 돈 받을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의 땅 위에다가 자기들이 건축을 하고 있다, 이런 진술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사진에 한번 정리해 보면 요 앞에 있는 건물은 빨강의 소유, 요 안쪽에 있는 건물은 파랑의 소유. 이 안쪽에 있는 건물이 현재 경매물건이죠. 그 다음에 이 땅은 다른 사람, 완전 생판 다른 사람, 노랑이라고 할까요? 노랑의 소유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 첫 번째, 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이 건물 소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었는데요 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에 나왔던 2016년 경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10명이나 달려들었던 겁니다. 와, 이 건물 법정 지상권 성립 안 하네. 내가 토지 낙찰 받아서 나중에 건물까지 조금 싸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놀라운 점은 바로 2억 3천 전세입니다. 자, 현재 경매 사건, 이건 2016년은 아닙니다. 현재 경매 사건의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입일자를 보니까 2015년이에요. 현재 경매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3년. 그러니까 무려 8년이나 빨리 전입을 한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은 2015년경에 다 지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 이 집을 짓고 처음으로 입주를 한 분이 이 전세 임차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한 점이, 아니 왜 사용 승인이 없는, 아주 건축물 대장이 없는 집에 전세금을 2억 3천이나 주고 이 집에 들어가셨을까, 좀 그게 의아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건물은 건물 등기조차 없었습니다. 건물 등기도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데 보증금 2억 3천을 주고 이 집에 들어갔다. 물론 지금까지 10년 이 집에서 잘 살았고, 또한 전입 날짜상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 경매 과정을 통해서 받지 못하면은 낙찰자가 모두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뭐 낙찰자한테 받으면 되니까 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놀랄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점은 놀라운 매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현재 경매 물건 요 안에 있는 집이요. 자, 이 집이 결국에는 소유권 보존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은 없는데 사용 승인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9년 4월 달에 이게 건물이 등기가 됩니다. 당연히 이 소유자는 파랑이겠죠. 네, 파랑입니다. 파랑이 이게 내 건물이요 라고 2015년 경매 당시에 주장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는 누가 하려고 했을까요? 아시겠죠? 2016년에 토지를 낙찰받은 바로 그 토지 낙찰자, 현 토지주가 건물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 등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촉탁 등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의아한 게, 2016년도에 토지를 낙찰받아 놓고 왜 3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뒤늦게 했을까? 이렇게 행동이 좀 굼떴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려보냈을까?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이 낙찰자도 낙찰가가 5억 4천만 원, 여기다 돈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거액을 투자했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여기 건물 등기를 할 때까지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인 빨강과 파랑 사이에 어떤 협상이 오고 가느라고 시간이 지체가 됐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건물이 등기가 되고, 재밌는 게 이 건물이 팔립니다. 이 건물이 팔려요. 상용 승인도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고, 게다가 건물이 앉아있는 땅도 남의 땅인데 이 건물이 팔립니다. 여기 보시면 매매가액이 3억 5천만 원. 여기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 있잖아요. 아마도 그거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겠죠. 그러면은 당시 건물 소유자였던 파랑은 차액인 1억 2천만 원만 받고 이 집을 매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랑은 떠납니다. 와, 파랑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남의 땅 위에다 건물 짓고 거기다 전세금 받고 그 다음에 집 팔아서 그 차익도 받고 이제 파랑은 떠났습니다. 와, 진정한 승자.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2021년에 이 건물을 산 현재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집을 왜 샀지?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이고 사용 승인도 안 됐는데 이 집을 왜 샀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경매 물건이 위험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살펴봤지만 여기 선순위 전세 2억 3천이 있습니다. 요거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요.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건물에 가처분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있을까요? 토지 소유자가 있죠. 토지 소유자의 가처분 피보존 권리 내용 보겠습니다. 소유권 방해 배제를 원인으로 한 건물 철거 청구권. 자, 이게 후순위 가처분,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긴 한데요. 요 가처분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가처분입니다. 요 경매로 낙찰받는다고 해서 요 가처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낙찰받으면은 앞에서 살펴봤던 2억 3천 선순위 전세권도 인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처분도 인수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경매 물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경매에 나오면은 계속 유찰이 되다가 결국에는 토지 소유자가
낙찰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매 물건은 토지 소유자도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은 지금 토지 소유자가 이 집을 낙찰받으면은 요거 전세금 2억 3천만 원 인수해야 됩니다. 와, 길이 없죠. 저는 도대체 출구 전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출구 전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